특징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의 차이가 많아요. 어린이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몇 살이에요, 그거보다 그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 그죠? 가족 간의 관계성,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죠. 교육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 주변 환경 다 포함돼. 그리고 그 학군 자체가 공부 되게 잘하고 그러면 학군이 좋으면 그 주변에 학원도 좋아. 그러면서 엄마들이 또 열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요즘 엄마들은 무조건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전인 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음악, 미술, 체육 다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몇 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의 뜻도 장애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도 다르죠. 몸은 성인인데 지적 능력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적장애, 발달장애 범죄에 다 포함되지만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인지 나이는 뭐 2.8세, 3.5세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발달에 적합한 놀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놀이의 특징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요리를 갖고 여기는 식습관으로 해갖고 그냥 아이들 잘 먹고 이런 쪽으로 좀 하자. 아니면은 똑같은 요리를 갖고 아니야 여기는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좀 열악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아이들이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푸드 테라피 쪽으로 하자. 똑같은 수업을 하면서 좀 중상층인 학군에 가서 하면은 아이들이 선수학습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또래 아이들에 맞는 그런 학습을 가미하면 시시해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평균적으로 했던 거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면은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해갖고 많이 혜택을 못 받은 상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 아이가 인지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특징 이런 거를 잘 파악해가고 중점으로 해서 연간 계획서를 갖고 있어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놀이에 있어서 사회적 놀이 초기 경험자인 양육자인 엄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린이 양육 과정 중에 어머니와의 신체적 얼마만큼 접촉을 하고 언어적 얼마만큼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사회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능력은 유아기 동안에 점차 발달되어 어린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연령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사회적 놀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놀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시면요. 연령, 이 아이가 몇 세인가, 그리고 성, 남자냐 여자냐, 지적 능력, 이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냐, 그 위냐, 그 아래냐, 가정 환경, 이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보통 가정인가, 중상층인가, 중하층인가, 아니면은 저소득층인가, 그거에 따라 되게 다르고 다문화냐, 아니면 한 부모냐, 조선조부 가정이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르겠죠. 그러면서 교육 환경, 여기가 학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변에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은 어떤지, 순전히 유흥가만 있어. 딴 거 없잖아. 집값도 없고. 똑같아요. 거기도 교육적인 환경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특이한 게 대학로는 어때요? 먹자 놀자 난리 나죠? 걔는 성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놔야지만 상권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다양한 이런 게 놀이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서 놀이 지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관찰자의 역할, 그리고 계획을 조직하고 어린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감독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래서 갖고 있는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식습관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아이가 신체적인 발달 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해도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면서 평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유놀이 시간이라고 있죠.
유치원 같은 데 보면은 자유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거기 보면 장난감도 있고 다치지 않게끔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 이제 노는 거죠. 기관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있어서 실내 그리고 실외의 자유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유놀이 시간이라는 용어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자유선택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유활동시간, 그리고 작업활동시간, 또는 코너학습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는데요. 이게 발달돼갖고 지금은 방과후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서 정규 과목이 아니잖아. 월요일날은 수학, 체육, 과학, 뭐 미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정규의 교과목이고 나머지에 있는 시간을 스스로가 선택해갖고 그 반을 찾아가갖고 배우는 거. 자유롭게 하다 자유인데 그게 지금은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이제 확대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가 어느 정도 되고 흥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발달 수준에 따라서 선택해 놀이를. 그러면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때 놀이 환경은 어린이가 놀이를 하는 실내, 실외 공간에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놀이 시설 및 놀잇감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런 요건 보면은 7가지 의무죠. 이거는 개방성과 폐쇄성, 이 놀이를 노는 곳을 아이들에게 개방을 할 건가? 자, 학교는 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 외부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요즘에는 폐쇄를 해버리죠. 학부모 상담 갈 때도 입구에서 몇 학년 몇 반 아이 학부모 상담하러 왔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보안관 아저씨가 잡아요. 앞뒤로 있어요. 정문 후문에 2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누구 외에 누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옛날에는 개방적이었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폐쇄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예약을 하고 와야 돼. 그리고 바깥에 초인종이 있죠? 마음대로 문 열고 못 들어와. 옛날에 그냥 엄마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엄마들은 개방일 때는 내 아이가 정말 잘 노는지 그거는 내 아이가 정말 다른 애랑 잘 노는지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은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는지 기타 등등 모든 게 레포돼요. 그거를 보고 싶어. 그 괜히 왜 있잖아 아이들 간식거리 그 빵 조각이랑 이제 그런 우유 있잖아. 그 괜히 넣어준다고 그러고 들고 가갖고 한번 휘 둘러보고 싶어하고 그런 부모님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약하고 그리고 나서 꼭 그런 이제 납치나 안쪽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들여보내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해서 하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비활동적으로 이거를 하는지 그리고 집단으로 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는지 단독으로 그냥 혼자 노는지 그리고 부드러움과 딱딱함, 접촉과 은둔, 도전과 안전 이런 것식으로 놀이 이제 바람직한 놀이 환경에 7가지 요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놀이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렸을 때 역할놀이예요. 엄마 아빠 놀이, 그리고 병원 놀이, 은행 놀이, 그리고 기타 등등 시장놀이, 그래서 유아기 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역할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역할을 한다던가, 우주나 이런 거를 상상하는 공상놀이를 한다던가, 전쟁놀이를 한다던가, 병원놀이를 한다던가, 어린이에게 흥미로웠던 다양한 사건이나 그런 대상을 놀이로서 재현시키는 거. 그게 바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역할놀이에요. 요즘에는 부모님 이런, 우리는 엄마 아빠 놀이라고 했는데, 요즘 애들 그거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의 행동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빠 맨날 이래. 맨날 그 아이가 이래. 이러고 들어오고 하면은 여자애가 그래. 딱 그거 있죠? 다재미는 뜨고 아우 집에 와 죽겠어. 오늘도 술이야? 아우 정말 짜증나. 뭐 어쩌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얘네는 그러면서 아이 역할을 맡은 아이는 그때 이제 이런 거 하면은 그 본인의 이런 내재되어 있는 이런 거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역할놀이 하는 거 엄마 아빠 놀이 하는 거 보면은 쟤네 집안 환경이 저렇게 생겼구나.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았잖아. 그냥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엄마는 우리 막 빨간 벽돌 찧어갖고 잡초 뽑아갖고 막 고춧가루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막 밥상 차리고 저기서 그만 아이는 잘 놀았어. 그래서 굉장히 평범했는데 요즘엔 되게 리얼해요. 아이들이 역할놀이 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의 역할을 통해서 보는 거는 아이들의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창의적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역할놀이의 특징을 보면요. 2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기에게 인형을, 우유를 먹이는, 다 아기야. 곰돌이, 네 동생 하면은 정말 걔가 맨날 동생이죠. 돌봐주고, 그랬어? 뭐 했어? 응, 배고파? 막 이러면서 먹여주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생놀이. 근데 막상 동생 태어나면 어때요? 난리 나죠. 예. 그런데, 예, 왜? 걔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는 건 없거든. 동생이 태어나면 피해를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동생 태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혼자하는 게 또 운전놀이. 되게 많이 해요. 무슨 운전, 무슨 해서 둥그런 것만 잡으면은 다 띠띠. 예. 그래서 빵빵하는 거.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죠. 예. 그리고 길쭉한 거에서 무조건 여보세요. 엽대요? 엽대요? 예.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요즘 아이들 똑똑한 게, 그 사용이 중단된 핸드폰은 안 갖고 놀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띠띠띠리 다 나와. 음악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알아. 이게 지금 현재 개통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알아, 아이들은. 이상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고폰 집에 있는 거 아이한테 갖고 놀아주면 던져버려요. 꼭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갖고, 예, 물고 빨고 다 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죠. 예,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있는 본인들이 관찰한 일상생활,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로 많이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2세. 근데 주로 이제 가정에 관련된 놀이를 하는데, 생일잔치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사도 호 불어야 돼. 걔는 1년에 생일이 몇 번 돼요. 왜냐면 본인 생일 아니더라도 무조건 자기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후 불러야 돼.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 생일 축하 놀이. 그리고 이제 뭐 소풍 가는 놀이, 이런 놀러 가는 거,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2세 때 비해서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이제 계획을 세워요. 얘네들은.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갖고 놀이하는 등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4세, 5세가 되면서 급속도로 역할놀이도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활동성을 띠게 되면서 일상생활 내용보다는 이제는 TV에서 본 거, 책에서 본 거, 이런 걸 통해 갖고 뭐 영웅적인 인물, 그래서 전쟁놀이 같은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따르라, 옛날에 그랬죠.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예, 옛날에 우리 메가더즈 그런 거 있었죠. 아니 진짜 있더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특히 이때는 직접 발달에 의해서 모방에 의한 놀이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스스로의 놀이를 창조해내요. 그죠?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놀잇감의 의상 활용에 있어서도 창의력을 발휘해내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보이는데, 자, 포대기를 하나 줘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시죠? 2세, 3세 때는 없는 용으로만 써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거를 별걸 다 해요. 남자애들은 망토가 되고 여자애들은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신부놀이 하면 머리에다 뒤집어 쓰죠. 기타 등등. 그래서 똑같은 거를 딱 던져줬을 때에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응용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별거 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예. 자, 이럴 때의 교사의 역할은 관찰자, 그리고 계획하고 안내하는 역할. 역할놀이는 유치원의 역할놀이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꼭 역할놀이 영역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놀이실의 다른 놀이 영역에서도 역할놀이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할놀이 실제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족놀이, 그리고 병원놀이, 요새 마트놀이, 그리고 이제 음식점 놀이, 기타 등등.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병원놀이 제일 좋아하세요. 예. 원장님, 예, 이를 엎으세요. 그러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대로, 예, 이렇게 엎고, 엉덩이 주사 맞고, 예, 그리고 음식도 갖다 줘요. 왜? 환자니까. 계속 누워있으면 돼요.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트 우리가 막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싫어했어요. 왜? 다 해줘야 돼. 네, 다 맛도 봐야 돼. 장 가갖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딸내미가 띡띡띡 치면서, 예, 카드로 하실래요? 현찰로 하실래요? 예, 카드 감사합니다. 몇 개월 해드릴까요? 예, 그거를 다 대답을 해줘야 되고, 액션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세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토의, 이러면서 토의 활동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하는데요. 교사 개입의 유형의 범주 및
하위 행동의 범주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물리적 개입은 놀이 자료는 놀이의 자원이 되면서 놀이 활동 또는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매개체가 돼서 놀이를 즐겁게 해주면서 유아 발달을 위한 놀이 활동을 자극함으로 유아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교사는 역할놀이에 참여할 때 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어떻게 배열을 할지 유아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소품을 첨가하거나 변화를 주는 등 그런 소품 활용이 되도록 조장하는 환경 제공자의 역할을 하면서 놀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위 행동 범주에 보면은 이런 기타 이런 게 이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불가고 얘를 안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놀이 관찰, 그리고 쌓기 놀이 이런 거는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쌓기 놀이 발달 단계에서 뭐 프레벨, 뭐 이런 블럭 이런 거 이제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때 교사의 역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서 들어보는. 예.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가 많이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과학놀이에 대해서 아동요리 지도자 과정 이쪽에서 이제 수학으로 하는, 미술로 하는, 음악으로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몰아서 할 거고요. 과학으로 하는 요리가 참 많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했었어요. 요리가 과학이거든요. 물리적으로나 이런 거가 되면서 음식의 형태, 맛, 식감, 그런 색 이런 게 변하는 과정 이게 다 과학하고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하는 요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동화로 하는 요리 그것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화 구연을 통해 갖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이야기해주면서 올바른 언어 그리고 말하는 법, 표현하는 법, 그리고 정서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그걸 통해 갖고 교육적인 의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년이 높아지면은 논술, 스피치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거에서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생각을 적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논술과 스피치로 그러니까 동화 구연에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논술 스피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책을 읽고 하는 동화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안데르센 필독 동화 있고 전래 동화 있고 창작 동화 있고 창작에서 식습관 동화도 있고 아이들의 행동 이런 거 이를 왜 닦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똥은 왜 싸야 되는지 예.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라는 그래서 이 똥의 중요한 소중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내 몸이 소중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이제 신체 이런 거 명칭 같은 거 알면서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 건강학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요즘 환경에 대한 측면 이런 쪽에서 나눈 기타 등 해서 할 수 있는 책의 범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런 이제 동화로 하는 아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요미요미가 원래 동화로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동화요리예요 거기가. 예, 그러면서 이게 또 발달되면서 학습적으로 해갖고 이제 다양하게 접목을 시키는데 그 학습적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과학이에요, 과학. 예. 그리고 식습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기 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첫 스타는 이제 식습관, 그 다음에는 동화, 논술, 스피치 그렇게 해서 묶었고 오늘은 과학,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학, 음악, 미술 3개를 묶을 거예요. 네, 그렇게 3개까지 이렇게 하면은 아동 요리는 그 뭐 3개로 가는 요리에 이거는 뭐 요즘에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학습을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과학에서 전분의 호화 해갖고 알록달록 김초밥 했어요. 쌀이 수분의 온도와 변화에 따라서 밥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전분의 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래갖고
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쌀이 우리 식탁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 농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다. 쌀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고 전분의 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해갖고 쌀을 씻어서 밥으로 만들고 당근, 피망, 파프리카, 햄, 맛살은 작게 다져서 볶아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참기름, 깨, 소금 해갖고 양념을 할 거예요. 예, 아니, 쏘리. 예, 초대를 만들어보고 다 버무릴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주먹밥 같이 됐죠. 그냥 그대로 해갖고 먹어도 맛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하고 싶은 거죠. 왜? 김밥이라도 초밥이라도 좀 편안하게 하면서 특이하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밥에다가 그대로 풀 거예요. 똑같이.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딱 세 가지 들어가는 거. 계란, 단무지, 어묵은 아시죠? 간장하고 올리고당해서 조리는 거. 예, 졸여갖고 참기름 살살 해갖고 딱 그렇게 세 가지만 넣어서 말면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일단 드셔보세요. 예, 맛으로 승부하겠어. 예, 그렇게 해서 나트리움을 해서 그 심플하게 느끼지만 그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무지, 어묵, 계란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채소를 다 다져버린 거야. 다져서 새콤달콤한 이제 그런 이제 초밥, 그 초대리로 해서 양념을 한 다음에. 근데 여름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쉬었는지 이게 정말 새콤달콤한지 구별이 좀 안 가. 그럴 때는 그냥 참기름 양념 아니면은 더 감칠맛나게 먹으면 어떻게? 볶은 채소에 굴소스 넣고 그리고 나서 밥에다가 비벼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밑에를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세 줄 해갖고 싸면은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김초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초대리를 이제 만든 다음에 뜨거운 밥에 식은 초대리를 넣고 자 초대리는요 밥이 뜨거울 때 넣고 비벼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 그러면서 같이 볶은 재료도 넣고 같이 비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에 비빔밥을 깔고 계란, 단무지, 어묵을 넣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확장성 오늘 들어간 채소 찾아서 적어보기 앤드 동그라미 한 다음에 체크하기. 같은 도화지에 과일, 채소 붙이고 오는 같은 색의 도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같은 색의 도화지에 오늘 준비한 채소를 자 주황색 그러면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주황색이 뭐가 있어요? 당근. 네, 여기다 집어갖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초록색 하면은 뭐 초록색 중에서 브로콜리 하면은 파프리카 아니 피망 뭐 기타 등등 해서 하면 그거를 갖다가 놓고 오면 돼요. 그죠? 노란색에서 오늘 준비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파프리카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예, 계란인데 이제 지단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게임 예, 하시는 거고요. 도화지에 같은 색의 원에 채소 과일 이름 적어보기. 예, 그래서 적고 오는 거와 놓고 오는 거 두 가지예요.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치원 아이들은 놓고 와야 돼요. 신체놀이에요, 신체놀이. 하지만 유치원 고학년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적고 오는 거예요. 자, 브로콜리는 어디다 적어야 돼? 초록색. 색종이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냥 색종이. 예, 색종이. 색종이 붙여놓고 그 안에다가 그리고 바닥에다 그냥 깔아놓으시면 돼요. 색종이 그냥. 그렇게 해갖고 이런 이제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변 현상. 자, 껍질을 제거한 감자의 색이 변하는 과정을 보고 갈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본다. 떠먹는 포테이토 피자. 저는 여기다가 오늘 브로콜리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브로콜리는 이제 작게 잘라서 데쳐 갖고 넣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브로콜리를 좀 더 추가를 하려고 사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감자의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감자를 잘라서 물에 담근 후 물을 끓여보고 감자의 전분 성질에 대해서 알아본다. 껍질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맹물 끓여보고 전분 그 감자 헹군물 뿌렸죠. 그거를 끓였을 때. 두 개 했을 때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물에다가 끓여버리면 농도가 생겨버려요. 감자 거기 안에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 되게 신기해요. 뿌였던 물이 어떻게 돼요? 투명해지고 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끈적끈적하게 농도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전분의 성격이에요.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또 뭐 있어요? 옥수수 전분, 기타 등등. 예, 이렇게 해서 하고요. 껍질을 제거한 감자색이 변하는 과정을 보고 갈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본다.
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따 이제 3탑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포테이토 피자, 감자는 껍질을 제거해서 손가락 굵기로 잘라서 쪄주시면 되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찌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조금 덜 된 거 있고 안 된 거 있어.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찐 감자에 파슬리 가루하고 올리브유 넣고, 예, 버무려 주세요. 예, 버무려 준 다음에 은박 도시락 틀에 기름을 살짝 코팅하듯이, 예, 키친타올에 묻혀갖고 전체를 코팅해서 바를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감자를 깔아주고, 그리고 브로콜리랑, 그리고 옥수수 위에다가 뿌려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떻게 스파게티 소스를 위에다가 얹어주고 위에다가 피자 치즈 담뿍 올려서 어디다가 오븐에다가 구워버리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해갖고 가시고요. 해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시연해서 사진 찍으시고요. 포테이토 감자는 집에 가서 해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걔는 식으면 열나 맛없습니다. 감자가 집에 그래요. 가서 오븐에 만든. 치즈는요. 한번 녹았다가 굳으면은 다시는 안 녹아요. 맞아. 경화돼 버려요. 그냥 특이해. 걔는 그래요. 다른 거는 끓이면은 유연해지잖아요. 치즈는 딱 녹았을 때 쫙 늘어나고 나서에 굳어버리면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다시 걔가 늘어나는 성질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맛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맛보는 걸로 해서 제 거 하나 해서 사진 찍고 어차피 똑같아요. 윗모양은. 그쵸? 그렇죠. 예,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맛보고 선생님들 거는 그렇게 해서 다 치즈까지 뿌려갖고 가져가. 그거 집에 와서 그냥 돌려. 채로 돌리세요. 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집에 오븐이 있으면 그거 채로 돌려야 되는데 없다 하시면은 그냥 싸갖고 가세요. 전자레인지 터져요. 은박지 넣어서 돌렸다가는 큰일 나. 네. 우리도 이제 여기서 선생님, 혜미 선생님이 왜? 그렇지 돌리려고 했어. 내 돌려서 주말에 먹으면 되겠다 했더니만 터져. 그거 안 가져서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전자레인지 하나 해먹을 뻔했어. 안 돼요. 예, 전자레인지 그 용기에다가 옮겨서 용기 있게 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오븐에 구워주시는데요. 자, 180도 오븐 예열 오븐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결국 뭐냐면은 피자 치즈가 녹고 노릇노릇하게 그 정도 됐을 때 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예. 이제 감자는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이게 올리브유하고 파슬리가 해서 굽는 동안에 그게 흡수가 돼갖고 굉장히 맛있어요. 생각만 해도 맛있겠죠. 예. 오늘 들어간 재료를 찾아서 체크하고 글씨를 써보고 그리고 감자 말고 나만의 피자 레시피 만들기. 이거 아이들 되게 재밌어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학점 활동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느 물에 담가. 그게 바로 이제 고구마 케이크를 하기 위해서 한 삼투압 현상 알아보기인데요. 설탕물 담근 고구마의 맛이 달라지는 과정을 보고 삼투압 현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찌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예요? 증기, 기체예요. 기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끓으면 기체가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막았어. 근데 그게 계속 위에다가 이렇게 막다 보면은 물방울이 커지고서 어떻게 돼요? 밑으로 뚝 떨어지죠. 그게 비의 원리예요. 복사열에 의해서 대지에 있는 복사열에 의해서 강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을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열에 의해서 증발해서 그게 모으고 포화되면은 톡 터지는 게 비가 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이들 그거 갖고 저기 찌는 그걸로 해갖고 위로 해갖고 하면은 물이 점점 해서 그게 똑 떨어지죠. 예, 그거 해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끓는 점과 녹는 점, 기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는요 과학이 굉장히 많이 접목될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예,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고구마 성장 과정 알아본다.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설탕물 그리고 생수 각각에 담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